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임사무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셀리버리고요. 코드 번호는 268600입니다. 현재 시각 3월 9일 2시 19분을 지나고 있고요. 전일에 조금 일이 있어가지고 특별히 방송을 진행하지 못했는데 오늘 좀 이어서 제가 방송을 3월 4일 날 했군요. 네, 3월 4일 날 했으니까 네, 오랜만에 방송을 쓰게 됐네요. 네,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요. 지난 시간에 좀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바라보는 주가 흐름에 있어서 조금 말씀드렸던 내용은, 그러니까 집을 짓는 거에 좀 비유를 했죠. 네, 집을 짓는 거에 있어서, 그런 매물대를 좀 탄탄하게 해주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었는데, 그 장성민 님 같은 경우에 셀리 세력을 아시면 마음먹고 차트로 그림도 그릴 수 있습니다. 차트 분석도 무시 못하지만 세력 주포가 그때그때 모든 상황을 보고 운전하기 나름인 것 같다. 네, 저 역시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 종목에 있어서 100% 좀 확률적으로 보면은 한 50%, 한 70% 정도만 예측을 한다고 하더라도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알 수가 없죠. 네, 알 수가 없어요. 네, 움직임을 예측은 하지만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정도로만 이제 대응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 정도로만 좀 활용을 하고 있다 정도로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 역시도 쉽사리 예측하기는 쉬운 주가의 흐름은 아닙니다.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는요. 네. 그러니까 약간 예측이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주가를 보여주는 기업들이 있고 예측이랑 벗어난 다음에 또 다시 예측이랑 또 벗어나서 올리는 그런 차트의 그림을 그리는 기업도 있는데 셀리버리는 약간 후자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 역시도 쉽게 예측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셀리버리에 대해서. 그냥 다만 그냥 제 생각 정도로만 참고를 하시면 되지 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해피라이프님, 네, 감사하고요. 저 역시도. 일단 셀리버리가 그 뭐냐 일단 최근에 코스닥 지수를 보게 되면은 상당히 약세 흐름이죠. 네,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제 코스닥 지수인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근데 또 별개 약간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좀 느꼈던 거는 지수랑은 약간 별개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살짝. 그러니까 100% 지수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지수 조정받으면 같이 조정받고 올라가면 또 같이 올라가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지수가 오르든 내리든 이 종목은 약간 별개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들 중에서도 약간 그런 종목들이 몇 종목이 있긴 한데 특히나 셀레버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분명히 있죠. 그래서 지수랑 연동시킬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셀레버리 같은 경우에는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바라보는 관점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이제 뉴스도 나오고 그랬었고 최근에 파킨슨병 치료약 시력 생산 성공에 상한가를 갔는데 그때도 설명이 드렸지만 어떤 트렌드 저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거기는 돌파하지 못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또다시 또 강한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주다가 약간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좀 예매하긴 합니다. 예매하다라는 게 직전에 저항 때는 저항으로 받을 수 있고 또 여기는 하단 구간은 또 지지대로 사용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쉽사리 매수 관점으로 보기에는 또 껄끄러운 자리이긴 하죠. 네,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는요. 근데 어느 시점에 이 종목이 뭔가 좀 보여줘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고, 그 전에 이제 뭐 이런 비즈니스 포스트라는 데서는 약물 전송 기술 인정을 받은 지는 좀 오래됐죠.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신약 개발에도 전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건 좀 나온 지 됐어요. 5일에 나왔던 뉴스인데, 항염증 면역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는 ICP-NI. 예. 간단하게 셀리버리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보시게 되면은 여러 파이프라인이 있죠. 예, 이건 이제 DB금융투자에서 예전에 이제 레포트로 나온 거를 하나를 이제 찍은 건데, 파킨슨병 치료 신약 ICP 파킨, 그다음에 췌장암 치료 신약 ICP SOCS3 이런 게 있고 고도비마 치료 신약이나 고형성 촉진 신약 급성 감염성 이거는 근데 좀 이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 아마 수정이 좀 됐을 겁니다. 왜냐면은 이게 작년도인가 있었던 레포트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여기서 이제 TSDT 기술 라이센싱 분야랑 이제 후보물질 라이센싱 후보, 후보물질 라이센싱 후보, 그 다음에 연구용 시약 분야 이 정도를 좀 참고는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파킨슨병 치료 신약 같은 경우에는 일동제약과 공동 개발 중에 있죠. 여기에서 매출도 발생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다케다 제약과도 운동실조증 치료 신약에 대해서 같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이건 글로벌 탑이라고 합니다. 다케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유명한 기업이죠. 글로벌적으로 보게 되면요. 유전자 가위라든지 유전체 조절 효소, 역분화 유도 인자 이런 연구용 시약 분야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모멘텀은 분명히 많은데 이 타이밍 자체를 잡기가 상당히 어렵긴 합니다. 예. 이 올라가는 타이밍. 예. 그래서 항염증 치료제로 코로나 치료제로 개발하는 기업 가운데 기존의 약물을 활용하는 약물 재창출 방식이 아닌 신약으로 코로나 치료제 임상을 앞두고 있는 건 셀리버리 거의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리고 2년 연속 매출이 역성장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셀리버리 자체가 이제 뭐 매출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죠. 예. 그리고 근데 이제 앞으로 중요한 거는 이제 기술 이전이 좀 관건인 건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고요. 예, 매출 기술 이전이 약간 좀 가시화하든지 아니면 뭔가 좀 보여줘야 되는 타이밍은 맞죠. 예, 그래야 이제 투자하신 분들도 조금 더 믿음이나 아니면은 그런 기업성을 결국에는 어떤 가치 투자라고 말하기엔 좀 무리가 있지만 어쨌든 이 기업에 대해서 기대감이나 아니면은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 기술에 대해서 좀 비전을 보시고 이제 투자를 하시는 건데 그런 거에 있어서 기술 이전이 좀 관건이 되고 있죠. 아직까지 우리 올해에는 큰 기술 이전 성과를 낸 기업이 녹십자 랩셀, 그다음 또 어디 한 군데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셀리버리가 그런 좀 호재 소식을 들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호재는 지금 나오는 시점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뭐 지금 주가 흐름에 있어서는 나쁜 나 그러니까 만약에 추세가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라고 하면은 별로 이게 나온다고 해도 기대를 안 할 것 같은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금 시점은 뭐 나쁜 시점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그런 부분을 기대는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알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니까요. 네. 네, 그쵸. 여기서 일동제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연구개발비가 이제 계속 증가하고 있죠. 네, 연구개발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 턴어라운드도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조금 가시화된 성과를 위해서는 기술 이전이 좀 관건이 되는 거는 맞죠. 네, 그런 부분을 좀 기대하고 있고요. 저 역시도. 그리고 주가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단기적인 하락 추세가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음, 고가를 형성을 했었죠, 이제. 25일 날. 네, 25일 날, 1월 25일 날 고가를 찍은 뒤에 다시 한 번 더 그 고가를 넘어서느냐, 아니면은 넘어서지 못하고 조정을 주느냐에 따라서 분석은 약간씩 달라져요. 네. 그거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클, 이제 파동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근데 파동에 있어서 어쨌든 고가를 돌파하고 나서 조정을 줄 때도 있고 고가를 앞두고 조정을 받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고가를 돌파하지 못함에 따라서 이 정도의 트렌드와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주가가 횡보하는 데 있어서 만들어졌던 고가적인 부분을 이제 채널적인 부분들을 이제 연결하고 이 하단 구간을 또 이제 연결을 하게 되면은 이걸 이제 저는 보통 이제 채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저가, 고가 이런 구간들을 이제 채널적인 요인들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 채널이 돌파가 나오고 지지를 받아준다라고 하면은 어떤 직전의 매물대나 아니면 직전의 고가까지 치고 올라간다는 소리로 들을 수 있겠죠. 반면에 여기를 조금 어쨌든 그런 긍정적인 점은 이 중간에서 노느냐 아니면 이 하단 구간에서 노느냐에 따라서 이 힘의 세기는 딱 눈에 보여지는 게 다거든요. 차트에 있어서 뭐 이거를 후행성으로 보느냐 선행성으로 보느냐 이런 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여지는 거는 아무래도 주가가
이 밑에서 노는 것보다는 위에서 노는 게 좋고, 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면 여기보단 좋겠죠. 예, 여기에서 노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이제 채널 상단에 있어서 밑에서 약간 횡보하고 있다 정도로 이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를 가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게 빠를 거냐? 이런 부분들이 있죠. 다만 주의해야 될 점은 매수 관점으로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본격적으로 매수 관점을 본다라고 하면 차라리 살짝 돌파하고, 살짝이 아니라 좀 강한 상승 이후에 눌림 시에 지지받는지 확인하고 가는 게 훨씬 더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여기서는 우리가 뭐 특별한, 내가 만약에 셀리버리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특별한 제스처를 취하기보다는 여기를 어떻게 또 희석을 시키는지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도세가 최근에 강했던 건 맞죠. 네, 매도세가 상당히 강했었지만 매수세도 전혀 약하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지켜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강하게 돌파한다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이제 매수 시그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느 정도의 합당한 거죠 이제 거래에 있어서 그래도 기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려는 트레이더들도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 셀리버리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게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네.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고요.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3월 5일, 3월 4일 이렇게 계속해서 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시 22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9시가 되면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9시에 덱스터라는 종목이 현재가 8,35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8,600원, 손절가 8,05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렇게 목표가와 손절가가 명확히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됐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